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제목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제한 RP 매입 조치, 한국은행 스스로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 그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 100조의 비상경영자금을 풀면서 대기업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첫 조치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수혈해준다라는 소식 함께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달러와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첫 번째 기사 좀 보실 텐데요. 한국형 양적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주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데요. RP는 이 P는 purchase 산다라는 뜻이고요. R은 다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사들인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그 상대방이 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 우리는 RP라고 하는데요. 여기 흐름대로 한번 보시죠. 지금 RP 조작 대상 기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은행 17곳, 증권사 16곳으로 지금 확대를 했고요.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권사를 대상으로 RP 공개시장 조작을 하겠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은행과 증권사에 한국은행 자금을 태워주겠다라는 겁니다. 다 일정 약정 기간 내에 자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즉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채권들을 담보로 그 RP라는 채권을 형성해서 그걸 한국은행에 파는 형태가 되고요. 한국은행은 그 RP를 매입해주고 한국은행에 가진 돈을 증권사, 은행들에게 제공해주면 이렇게 유입된 자금을 가지고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쓴다든지 또 기업 부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돈을 쓴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금을 실물 경제로 흘려보내게 되고요. 또 일정 부분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자금을 RP 매입 기간 이후에 한국은행에 다시 매도를 하고요. 한국은행은 그 매입을 하고요. 한국은행이 다시 그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무제한 RP를 통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좀 쓰고자 하는 현금 유동성들을 한국은행이 공급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규모 자체를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통상 RP를 매입을 할 때 오늘은 RP 일주일물, RP 90일물을 2조 원, 10조 원 정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게 총 규모를 한정을 해서 경쟁을 붙이는데요. 그러지 않고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은행과 증권사들의 자금줄이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가 원하는 규모까지도 다 RP를 매입해줘서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은행,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에게 쏘아주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윤면식 그 한국은행 부총재는 사실상의 한국은행법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사실상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못 미치는 조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RP 매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건데요.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들 이렇게 담보로 맡길 만한 채권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우리 ELS 관련한 그 해외 시장에서의 해지 부분을 마진콜이 돌아오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 채권들, 유동성이 좋은 양호한 채권들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많이 빌려서 마진콜을 갚아 나갔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보로 맡길 만한 채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방식은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처럼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바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CP나 회사채 같은 걸 한국은행이 이렇게 현금을
유동성을 빌려주지 않고 시장에서 바로 CP나 회사채를 직매입하는 형태를 원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지난주에 RP 매입을 2차례 2조 5천억 RP 매입을 한 상태고요. 어제 처음으로 무제한 RP 매입을 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냐? 지금 이 크레딧 리스크의 가장 핵심적인 골이었던 CP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CP 금리 어제 보니까 90일짜리 CP 금리가 1.87%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최근 한 일주일간 무려 50bp나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도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실질적으로 22bp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래가지고는 단기적인 유동성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유면식 부총재는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법을 고쳐서라도 직접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정부나 국회가 먼저 움직여서 한국은행법 개정을 좀 먼저 손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리스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정부의 그 지원 프로그램이 런칭하는 4월 1일부터는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CP나 회사채 직매입이라든지 한국은행의 직접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이런 그 리스크들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CP 금리가 언제쯤 바닥을 찍고 안정세를 보이느냐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 텐데요. 다음 기사도 역시 좀 네거티브한 기사인데요. 두산중공업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해외 수주가 굉장히 급감을 한 상태였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두산중공업의 컨퍼런스 콜에서 두산중공업은 조만간 공장을 휴업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그만큼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손을 잡고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의 수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정부가 약속했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인지는 여기 차입금 규모를 통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4조 9천억 정도, 5조 원 가까운 차입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올해 만기 도래하거나 또는 상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회사채 규모는 1조 2천억이 되고요. 당장 다음 달에 6천억 정도의 회사채 만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트리플 B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투기 등급 직전까지 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서 6천억 정도의 시장성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나서서 자금 수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상황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두산중공업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다음 달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을 돕기 위해서 총 1조 원의 자금을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이와 별개로 지금 4월 중순에 4월 말에 외화 공모채 지금 6천억 정도의 만기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요 리볼빙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이 나서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줘서 총 한 1조 6천억 정도의 자금을 두산중공업에 수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이 두산중공업이 신호탄이 낼 텐데요. 오늘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산중공업의 이런 그 자금 지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체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한 항공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동시에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한계 상황이 좀 와 있는 기업들을 향후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이 대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대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그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고정비 비용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조금 부실하거나 아니면
그 현금 동원력이 좀 그 떨어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그 방식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자구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향후에 중기적으로 보면 이 단기 유동성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서 자금 유동성 악화 부분을 해소해 주는지, 또 어떤 자구 노력을 내놔서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두산중공업, 항공업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기사는 좀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달러화에 대한 자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5대 은행을 기준으로 한 달러화 예금 잔고가 4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지금 한 달 만에 4조 원 넘게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기업이 예치한 외화 달러화 예금이고요. 기업들이 향후 돌아오는 달러화 수요를 시장에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할 걸 우려해서 미리 달러 예금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의 달러화에 대한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요 그래프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차선책으로 유로화에 대한 예금을 통해서 유로화 확보 노력도 굉장히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만 해도 사실은 환율이 많이 오르면 내다 파는 그런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났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달러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지금 가게나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런 외화예금 관련 통계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때 103선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간밤 보니까 제가 보니까 99.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지금 달러가 더 강해질 걸 대비해서 지금 달러화나 달러화 자산을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전주에 28만 건이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와 기업 실적이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